네, 작가님,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도요, 주식뿐만 아니라 뭐 주식, 부동산, 금, 채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하필이면 왜 또 주식을 초이스하게 되셨어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아까 20년 전부터 대학원 시절에 하다 보니까 그 사실 뭐 대학원생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가장 쉽게 이제 그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주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사회에 나와서 뭐 결혼하고 하니까 역시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동산이나 다른 것들은 잘 못 보게 됐고, 뭐 채권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것들도 거의 신경을 못 썼고요. 그냥 뭐 적은 돈으로 일단 할 수 있었던 게, 그리고 이제 그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는 게 사실 이제 주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흔히 이제 주식에서 돈을 잃으면서 이제 수업료를 냈다라고 하는데, 수업료를 내면서 사실은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투자를 하다가 계속 잃기만 하시는데, 이제 그때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 하지 말아야지. 뭐 아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막 미수도 많이 쓰실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신용도 쓰실 거고, 특히 요즘같이 많이 빠졌을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이제 그런 걸로 다 고생 좀 해보고 그랬거든요. 큰일 나죠. 그렇죠. 예. 저 매매 당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반대 매매 당할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이제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저만의 노하우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이제는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주식 쪽이라서 예, 계속 지금 주식만 하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이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두 가지인데, 아까 뭐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하나는 이제 자신만의 원칙.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5일 이평이 22일 이평을 상향 돌파하는 그걸 이제 매수 신호로 이제 잡고서, 이동평균선이.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흐름을 지켜보다가 뭐 20일 이평을 하향 돌파하면 무조건 파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얘가 꼭지 찍고 떨어지는 그 시점에 이제 매도를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수익이 나는 경우에 이제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아는 분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너무 먼 미래를 보지 말자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그 저는 사실 책도 보면은 예전에는 한 5년 정도 후에 이야기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걸 좀 더 당겨서 한 1, 2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 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1, 2년도 저는 멀다라고 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급하고, 네. 한국 사람들 성향이 사실 단타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네. 수익이라는 걸 빨리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을 빨리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네. 운이 좋아서 한두 개 그럴 수는 있지만, 네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사실 장기 투자로 올해 그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세요. 그 자기가 아는 분야는 맞습니다. 사실은 1년, 2년이 아니라 좀 더 짧은 기간도 예측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아까 이 책 앰비언트에서도 이제 살짝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시작은 음성 스피커, 음성 인식이 이제 주가 되지만,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뭔가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면 결국은 움직이는 애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로봇 ETF를 네. 샀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사실은 이제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예, 좀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이 지금 전문 분야이신 그런 기업들이 다 지금 전 세계 다 초대자들이란 말이에요. 애플을 비롯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빅테크 완전 기술 기업들이 다 지금 전부 다 선점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계속 그 이 대장을 자리 찰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사업이 또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날지. 물론 지금 그 이런 그 IT나 과학 분야는 신생 기업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처럼,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겨날지 또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세요? 예, 저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한계 상태
상태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플랫폼이 거의 포화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플랫폼이 특정한 플랫폼이 포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확장을 시켜나가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존재하는데 네. 이마저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 시절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빠져서 뭐 일종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봤자 그냥 거기에서 머무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것 중에 하나가 네. 기술 발전 주기가 이제는 굉장히 좀 길어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발전 주기가 길어질 것 예, 같다고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얘기해주세요. 네. 예, 단적인 게 스마트폰을 혹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세요? 일반적으로 네. 그 우리 스마트폰 약정이 보통 이제 할부로 다들 사시잖아요. 그렇죠. 뭐 2년, 2년 요즘은 뭐 내지 3년 3년. 약정 네. 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좀 더 오래 쓰거든요. 네. 사실 저는 LG 폰만 쓰다가 이번에 삼성폰 써본 게 10몇 년 만이에요. 좀 알뜰하게 오래 쓰는 편입니다. 근데 보통 2년 주기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사실은 이제 젊은 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이가 있는 분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하는데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기기에 열광하다 보니까 2, 3년마다 그 약정마다 이렇게 교체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통신사들이나 단말기 제조사들은 12개월만 쓰고 교체하는 그런 이제 그 솔루션도 좀 제시를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교체 주기를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기술이 더 이상 이제 발전을 안 합니다. 새 폰을 사더라도 네. 그냥 작년 거하고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디스플레이하고 카메라만 조금 더 그렇죠. 있고. 예. 네, 그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데다가 이제 단말기 가격도 비싸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기기가 이제 이용 기간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잠깐 들어가서 고장이 안 나니까요. 네. 그게 이제 스마트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것들도 그렇죠. 일반 가전제품들도 그렇고 맞아요. 뭐 전기차가 되면은요. 일반 자동차는 보통 한 10몇 년 정도 타고 교체를 하는데 네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0년 이상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다고 들었어요. 네. 배터리 관리만 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기술 발전의 이제 텀이 저는 더 길어질 거라고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빅테크 쪽보다는 좀 이제 다른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거기서 솔루션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대안을. 예, 예.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챗 GPT나 뭐 이런 새로운 회사들 계속 이게 M&A 하고 이사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